비가 손필드 저택의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가운데 엘레오노라 블레구드는 다른 하녀가 잘못 놓아둔 식탁 위 크리스털 잔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조정하며 능숙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넓은 홀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25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밤색 머리카락은 모자 아래로 팽팽하게 당겨 묶었고 회색 눈은 예법에 따라 아래로 향했지만 그 어떤 노역으로도 꺼뜨릴 수 없었던 지성의 불꽃을 담고 있었다. 다른 하인들은 정오까지 도착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새로운 주인,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을 맞이할 생각에 초조하게 서둘렀지만 엘러노라는 차분하고 정밀하게 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시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년간의 교육을 받았음을 드러냈다. 그녀의 부모님을 앗아가고 한때 명망 높았던 블레구드 가문을 파멸시킨 운명의 마차 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흘렀다. 그들의 딸은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사실 그녀는 살아남아 가난에 빠졌고 결국 그녀의 생득권이었어야 할 바로 그 저택에서 한여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가정부인 윈터스 부인은 엘레오노라가 식탁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다가왔다. 내 자리를 기억하렴, 엘레오노라. 그녀는 귓속말로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던 근처의 몇몇 하인들에게까지 똑똑히 들렸다. 네가 귀족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 삶은 끝났어. 엘레오노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복종의 가면을 썼지만 등은 레이피어처럼 꼿꼿했다. 그녀가 꽃을 배열할 때 손목의 완벽한 각도나 다른 하인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새어나오는 흠 잡을 데 없는 말투에서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녀의 진정한 혈통의 미묘한 흔적이 보였다. 손필드 저택의 엄격한 벽들은 그녀가 3년 전 도착한 이래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심판의 눈길로 그녀를 지켜보는 듯하였다. 어두운 목재 벽판은 비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빛마저 흡수했고 화랑을 따라 늘어선 조상들의 초상화는 그려진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때때로 특정 빛 아래에서는 그녀를 알아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속삭임이 저택 곳곳에서 엘러노라를 따라다녔다. 그녀가 가끔 실수로 집사에게 특정 요리에 맞는 와인을 지적하거나 마치 저택의 하인이 아니라 안주인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려 손을 뻗는 작은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는 손필드의 진정한 상속녀, 즉 그녀가 너무 어리고 슬픔에 잠겨 싸울 수 없었을 때 삼촌의 계략으로 자귀와 영지를 도둑맞은 정당한 공작 부인으로서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는 작은 배신들이었다. 현관 홀의 거대한 시계가 10시를 알렸고 그 장엄한 종소리는 비극과 배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귀족에서 한여로 다시 쓰기 전 한때 그녀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공작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하인들이 줄을 서자 엘러노라는 줄 맨 끝에 자리를 잡았다. 눈은 앞을 향하고 손은 맞잡은 채 그녀의 평범한 검은 드레스 아래 심장은 꾸준한 인내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곧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소유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득을 본 속임수 게임의 최신 플레이어를. 수년간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기치 않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아니라 마침내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살아있는 현신과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이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썬필드 저택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보석 같은 무늬를 드리웠다. 괴종시계가 3시를 알리자 그 울림 있는 종소리가 동굴처럼 넓은 현관홀에 울려 퍼졌고, 그곳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하인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서 있었다. 알렉산더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은 마치 정복자 장군처럼 거대한 떡갈나무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넓은 어깨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코트 아래에서 반듯했고, 까마귀 같은 검은 머리카락은 대리석으로 조각한 듯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 뒤로 넘겨져 있었다. 겨울바다 빛깔의 눈동자는 자귀 아래의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30살의 그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몸가짐은 수년간의 군 복무와 아버지와 형의 예기치 않은 죽음 이후 그에게 떨어진 가문의 의무의 무게로 다져져 있었다. 집사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나아가 공작을 쏜필드에 환영했지만 알렉산더는 그 말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모여있는 하인들을 냉정한 평가의 눈으로 훑어보다가 줄맨 끝에 서 있는 엘레오노라에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멈추었다. 그녀의 자세, 아마도 고개를 드는 방식이나 소개를 기다리는 고요함 속 무언가가 익숙한 멜로디 속의 불협화음처럼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가 절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고 유려한 우아함으로 그 동작을 수행하여 공작은 잠시 멈칫했고, 즉시 이름 붙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의심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나중에 엘러노라가 서재에서 차를 따를 때 알렉산더는 그녀가 고급 물건의 익숙함을 말해주는 정밀한 움직임으로 차를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흠없는 발음으로 각 요리를 소개했다. 그녀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그가 요청한 책을 너무나 잘 알아서는 안 될 책장에서 망설임 없이 꺼내오자 그 내용물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명백해지면서 그의 짜증은 커져만 갔다. 긴장감은 초상화 갤러리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왠지 모르게 눈빛이 이상하게 낯익은 한 젊은 여성의 특정 그림에 이끌렸다. 그분은 1790년에 그려진 쏜필드의 4대 공작 부인 엘리자베스 블랙구드입니다. 엘러노라는 그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젊은 시절의 교양 있는 톤으로 낮아졌다. 그녀는 예술 후원과 쏜필드가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방대한 서재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날카롭게 돌아섰고 일가의 하녀에게서 청하지도 않은 역사 강의를 듣자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너는 하녀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갤러리의 조용한 분위기를 가르며 비꼬듯 말했다. 내 자리를 알아라. 그 말들은 엘러노라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박혔다. 각 음절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녀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고 단지 회색 눈에서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불꽃만이 그녀의 깊은 반응을 드러냈을 뿐, 이내 그녀는 복종적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공작 카카. 그녀는 또 한 번 완벽한 절을 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 즉 그를 단순히 그녀의 생득권을 찬탈한 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인식하는 이상한 자각으로 심장이 갈비뼈에 세차게 부딪히는 와중에도 적절한 비굴함으로 조절되어 있었다. 창문에는 계속해서 비가 세차게 내렸고 바깥에 어두워지는 하늘은 하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주인과 여왕처럼 몸가짐을 하는 시녀 사이의 기묘한 기류를 감지하며 불안한 시선을 교환하는 내부의 억압적인 긴장을 반영했다. 알렉산더는 손을 흔들어 그녀를 물러나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엘러노라 블랙우드라는 인물에게는 분수 넘치는 생각을 가진 하녀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이끌려서였다. 그의 논리적인 마음으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 시절 반쯤 기억나는 멜로디처럼 익숙하면서도 답답하게 손에 닿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의 의식을 잡아당겼다. 달빛이 엘러노라의 다락방 작은 지붕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휑한 가구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집안이 밤의 정적에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 방은 철제 침대 틀, 낡은 세면대, 그리고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이 담긴 달아빠진 트렁크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을 만큼 작았지만 이 초라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었어야 할 곳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사적인 공간을 찾았다. 엘러노라는 조심스러운 손가락으로 수년간 만져 달아빠진 작은 열쇠를 드레스 주머니에서 꺼내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신중하고 숙련된 움직임으로 자물쇠를 풀고 시녀로서의 그녀의 옷장을 구성하는 초라한 평상복과 흰 앞치마 더미를 옆으로 밀었다. 트렁크 안쪽 벽을 따라 거의 보이지 않는 이음새를 누르자 숨겨진 공간을 드러내는 장치가 작동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현재 상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보물들이 나타났다. 블랙우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금 인장 반지, 화려한 액자에 담긴 부모님의 소형 초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그녀가 손필드의 정당한 공작 부인 엘러노라 빅토리아 블랙우드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문서들이 담긴 가죽 서류철이었다. 반지를 들어 손가락에 끼자 달빛을 받아 순식간에 그녀를 하녀에서 귀족으로 변신시키는 듯했다. 그 무게는 익숙하면서도 고통스러웠고 그녀의 삼촌 하윅경이 이전 레이븐크로프트 공작과 공모하여 그녀를 부모님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선언하고 만약 그녀가 다시 나타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심스러운 혈통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때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상기시켜 주었다. 9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자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6살 때 그녀는 삼촌이 자신을 단순히 상속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원히 제거하려 한다는 충성스러운 하인의 경고를 듣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음모의 증거를 모으는 동안 거짓 신분으로 손필드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서 한여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런던의 익명의 군중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내 것을 되찾을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맹렬히 속삭이며 아버지의 초상화에 그려진 익숙한 윤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추문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서 손필드는 다시 정당한 공작 부인을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말하자 달빛은 더욱 강렬해지는 듯했고 낮 동안 조심스럽게 감추었던 고귀한 골격을 드러내며 그녀의 얼굴을 거의 영적인 빛으로 비추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턱선과 지적인 결의에 찬 눈빛은 초라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틀림없는 귀족임을 보여주었다. 하나씩 그녀는 자신의 보물들을 숨겨진 장소에 다시 돌려놓았다. 각 물건은 그녀가 자신의 생득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대비해 소중히 보존해온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의 조각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작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는 그녀를 격분시키면서도 흥미를 끌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문 유산이었어야 할 자귀를 쥐고 있는 남자였다. 알렉산더 레이븐크로프트는 명백히 그녀의 유산을 훔친 기만의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음모가 펼쳐지는 동안 그를 학교와 군 복무로 멀리 떨어뜨려 놓았기에 그는 그녀의 몰락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무의식적인 수혜자였다. 이는 그녀가 손필드로의 귀환을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을 닫고 엘레오노라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린 시절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던 달빛 비치는 저택의 정원을 내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보이는 시녀와 그녀의 진정한 모습인
공작 부인 사이에서 흔들렸다. 잔인한 환경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자신의 용기, 지성, 그리고 자제력을 모두 동원해야만 되찾고자 하는 바로 그 유산을 파괴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목적 안에서 통합된 두 개의 정체성이었다. 천둥이 쏜필드 저택의 창문을 흔들고 번개가 거친 섬광으로 서재를 비추는 가운데 바깥의 폭풍우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대 가죽 장서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거대한 돌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춤추는 그림자를 광택 나는 떡갈나무 책장에 들이우는 내부의 성역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알렉산더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은 자정이 훨씬 지나 서재로 들어섰다. 2주간의 답답한 영지 업무로 인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는 문학에서 고독과 위안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방에는 이미 그가 가장 좋아하는 등받이 의자에 몸을 웅크린 가느다란 형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가 의도적으로 헛기침을 할 때까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엘러노라는 격렬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금박 장식의 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공작 각하.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책을 방패처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외쳤다. 자신의 무단 침입을 깨달은 그녀의 회색 눈은 경악으로 동그래졌다. 침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잠자리에 드신 줄 알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하녀가 저지른 그런 오만함에 걸맞은 신랄한 질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내 그녀가 들고 있는 책의 책등에 보이는 제목에 시선이 쏠렸다. 그의 지인 중에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적은 이탈리아어 원서로 된 단테의 신곡, 지옥편, 희귀 초판이었다. 어떻게 신녀가 이탈리아어 원서로 단테를 알지? 그는 대신 물었다. 순수한 호기심이 일시적으로 분노를 압도하며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 그런 질문이 그녀 신분의 사람에게서 마땅히 유발해야 할 멍한 혼란 대신 지적인 이해력이 엿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흥미는 더욱 커졌다. 아마도 각하, 모든 사람이 각하께서 발견하신 그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그녀의 자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꼿꼿해지며 평범한 검은 드레스와 흰 모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위엄을 드러냈다. 그녀의 절제된 반응과 시선에 담긴 조용한 반항심 속 무언가가 알렉산더로 하여금 그녀를 내보내는 대신 대화를 연장하게 만들었다. 그 자신의 폭넓은 교육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지성을 알아보았다. 그 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반대편 의자에 앉으며 도전했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위험과 그녀가 분명히 소중히 여기는 문학에 참여할 예기치 않은 기회 사이에서 망설이는 동안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마침내 나왔을 때 그야말로 계시와도 같았다. 단테의 우화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은 이탈리아어 유창함뿐만 아니라 중세 철학과 종교적 상징주의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알렉산더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분노는 매혹으로 변했고 그들은 단테에서 셰익스피어로 그리고 밀턴으로 넘어가며 토론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그들은 런던 사교계의 격식 있는 응접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한 지적 교감의 방울을 만들어냈다. 너는 하녀가 아니라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은 사람처럼 말하는군. 그는 그녀가 햄릿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을 열정적으로 옹호할 때 지적했다. 그녀의 뺨은 지적 교전의 열기로 붉어졌고 조심스럽게 유지하던 하녀의 말투는 귀족의 세련된 억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엘레오노라는 얼어붙었다. 자신이 얼마나 완전히 경계를 풀었는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변장 아래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게 했음을 갑자기 깨달았다. 폭풍은 바로 그 순간 쏜필드의 기반을 흔드는 유난히 격렬한 천둥을 터뜨렸고
알렉산더의 점점 더 예리해지는 시선 아래 그녀가 방어막을 재구축하려 애쓰는 동안 불빛은 위태롭게 깜박였다. 제 아버님께서는 출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부분적인 진실은 완전한 허구보다 유지하기 쉬웠다. 특히 지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지못한 감탄과 깊어지는 의심이 뒤섞여 그녀를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드는 알렉산더의 시선의 강렬함 아래에서는 더욱 그랬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서재를 비추자 알렉산더는 새로운 눈으로 자기 앞의 여자를 연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학문적인 토론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하녀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화시켰고 그녀의 지성과 열정은 전통적인 예쁨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한편 엘러노라는 그들의 문학 토론이 그녀가 예상했던 차갑고 오만한 찬탈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적 깊이와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지닌 남자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똑같은 당혹감으로 깨달았다. 이는 그녀가 정의를 찾아 어린 시절의 집에 처음 잠입했을 때 예견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신중하게 세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손필드 저택의 웅장한 식당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 면 처리된 펜던트들은 다마스크 식탁보와 고급 자기 위에 현란한 무늬를 던졌고 30명의 사교계 저명 인사들이 새로운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이 주최하는 첫 공식 만찬을 위해 모여들었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코스 요리 사이를 안무를 짠 듯 정밀하게 움직였다. 알렉산더가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런던에서 데려온 프랑스인 주방장이 준비한 진미를 나르는 은쟁반은 힘들이지 않고 균형을 잡았다. 이 화려한 설정은 그가 지역 상류층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가 상속받은 영지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엘레오노라는 알렉산더의 왼편에 앉은 나이든 미망인 하트포드 부인의 신녀로서 손님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아래로 향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한때 그녀 부모님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들로 가득 찬 익숙한 방을 헤쳐나가는 동안 9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엘레오노라가 공들여 쌓아온 익명성은 집사가 늦은 도착을 알리면서 산산조각났다. 레지널드 하윅 경께서 늦으신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공작 각하. 엘레오노라는 삼촌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음발은 흠잡을 데 없이 손질되었고 미소는 자애롭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상류 사회에서 움직이는 데 익숙한 사람의 편안한 자신감으로 알렉산더에게 인사했다. 이는 그가 그녀 부모님의 죽음과 그녀 자신의 상속권 박탈을 계획했던 계산된 잔인함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존경의 모습이었다. 다음 코스 요리를 나를 때 하윗경이 그녀 쪽을 쳐다보자 수년간 연습해온 자제력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의 시선은 처음에는 그녀를 지나쳤다가 이내 간을 깨뜬 채 강렬하게 돌아왔고 그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인식의 그림자가 꿈틀거리자 그의 얼굴에는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엘러노라의 손에 들린 서빙 접시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삼촌이 계속 쳐다보는 동안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이매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 속 어딘가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으로 주름이 잡혔다. 식탁의 상석에 앉아있던 알렉산더는 이 기묘한 광경을 알아차렸다. 그는 평소 침착하던 엘러노라의 모습에서 보이는 이례적인 고통과 그의 한여와 저명한 손님 사이의 미묘하지만 명백한 긴장을 관찰하며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저 아가씨를 보니 누군가 생각나는군. 하윗경은 옆에 앉은 백작 부인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 말이야. 정말이요? 흥미롭군요. 알렉산더는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엘레오노라와 하윅 사이를 오가며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노인의 시선 아래에서 숨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 하트포드 부인께서 새 차가 필요하시다, 엘러노라. 알렉산더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그녀를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빼내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냈다. 즉시 처리하도록 해라. 엘러노라의 눈에 잠시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절을 하고 식당에서 물러났는데 평소의 우아함은 탈출을 서두르는 바람에 잠시 흐트러졌다. 한편 하윗경은 고개를 저으며 무시했다. 그 닮음은 단지 빛의 장난일 뿐이라고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안심시켰다. 엘레오노라 블레구드는 부모님과 함께 죽었지. 신께서 그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길. 알렉산더는 하윅의 말과 엘레오노라의 반응을 모두 미래의 고찰을 위해 파일에 저장하며 커져가는 의심 속에서 그 교환을 지켜보았다. 그의 지적 호기심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찬 파티의 표면 아래 흐르는 신비로운 기류에 의해 자극받았다. 몇 분 후 엘러노라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정을 되찾았지만 안색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알렉산더는 저녁 식사의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녀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임무를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수행하면서 하윗경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려 조심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가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그녀의 움직임 속 모든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미묘한 생기는 이제 경직된 자제력 아래 억제되어 있었다. 나중에 손님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자갈길을 따라 마차가 굴러가는 온화한 봄 저녁 속으로 떠날 때 알렉산더는 현관홀에 서서 완벽한 예의로 하윗경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마음은 그 귀족과 그의 시녀 사이의 기묘한 연관성을 목록화하며 이 새로운 퍼즐 조각을 하인에 대한 주인의 적절한 관심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의 주의를 사로잡은 놀라운 여성을 둘러싼 불일치에 커져가는 컬렉션에 추가했다. 새벽빛이 손필드 저택의 장미 정원에 달라붙은 안개 조각들을 뚫고 스며들어 평범한 꽃들을 일출의 첫 황금빛 광선을 받아 수정 같은 이슬방울로 장식된 영묘한 창조물로 변모시켰다. 엘러노라는 집안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이른 아침 임무를 수행하며 가지치기 가위를 손에 들고 조용히 꽃들 사이를 움직였다. 그녀는 이 익숙한 의식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것은 그녀를 다른 생애처럼 보이는 시절에 어머니가 이 똑같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왔던 더 행복한 기억과 연결해 주었다. 전날 저녁 하윗경과의 만남은 그녀를 흔들어 놓았고 신분이 드러날 위험은 그녀가 신중하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었다. 정원의 평화로운 고독은 그녀의 달아빠진 신경을 진정시키고 전략을 재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제공했다. 그녀는 생각에 너무 잠겨 있어서 알렉산더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그림자가 그녀가 돌보던 장미 덤불 위로 드리워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예기치 않은 존재는 그녀를 갑자기 몸을 고추쓰게 했고 숨겨진 가시의 손가락을 찔릴 뻔했다. 공작 각하. 그녀는 절을 하며 그를 맞이했다. 만찬 파티의 사건 이후 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조절되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일찍 일어나게 되었군, 알렉산더가 말했다. 그의 어조는 대화체였지만 목적이 뚜렷했고 그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반응을 평가했다. 그리고 어젯밤 그대와 하윗경 사이에서 내가 관찰했던 다소 기묘한 상호작용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네. 엘러노라는 따뜻해지는 아침 공기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직접적인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 전에 그녀의 신중한 변장을 풀어헤칠 위협이 되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그들의 발밑에 있는 이슬 맺힌 풀밭으로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그대에게 꽤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네.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반박하며 팔 하나 길이 정도의 거리만 남을 때까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대의 불편함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했지. 그리고 나는 그대에 관한 한 점점 더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블랙우드 양. 그녀의 성을 그렇게 무심하게 언급되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정체의 무게를 지닌 그 이름을 사용하자 엘러노라는 놀라움에 그에게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과 뒤섞인 진정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대가 이보다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믿네. 알렉산더가 그녀의 하녀 복장을 가리키며 인정했다. 그리고 하윗경이 그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믿네. 나는 그 생각을 참을 수가 없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기치 않은 연민은 순간적으로 엘러노라의 연습된 방어막을 벗겨냈고 진실이 위험할 정도로 그녀의 입술 가까이 맴돌다가 조심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째서 공자께서 하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게 되었기 때문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가지치기 가위 손잡이에 놓인 그녀의 손을 덮었고 그 단순한 접촉은 그들 둘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자각의 충격을 보냈다. 알렉산더는 놀라움에 약간 뒤로 물러섰고 엘러노라는 빨라지는 숨을 조절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꾸준한 시선과 그의 손길에 남은 온기 아래 엘러노라는 부분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은 자신의 완전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밝히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저는 존경받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제 아버지는 재정적 파탄과 죽음으로 저를 세상에 홀로 남기시기 전까지는 훌륭한 신사셨습니다. 하윗경은 그녀는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저희 가족과 아는 사이였고 저희의 몰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의 행동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열심히 들었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의심에서 보호적인 염려로 바뀌었다. 그녀의 이야기 조각들은 그녀의 비범한 세련됨에 대한 그 자신의 관찰과 일치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하윗경의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네. 그는 충동적으로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기치 않은 보호심으로 낮고 맹렬했다. 내 보호 아래 있는 누구도 계속되는 불의를 겪게 하지 않을 것이오. 특히 그대와 같이.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뛰어난 품성을 지닌 사람은 더욱 그렇소.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서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장미 꽃잎에 이슬방울이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고요한 정원은 그들 사이에 이 연약하고 새로운 이해를 목격하고 있었다. 더 이상 주인과 하녀가 아니라 둘 다 예상치 못했던 동맹의 문턱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말과 신중한 거리 아래로는 둘 다 인정하기를 꺼리면서도 점점 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다. 런던 변호사 사무실에 먼지 낀 창문을 통해 여름 햇살이 스며들었다. 알렉산더 레이븐크로프트는 광택나는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나이든 휘트필드 씨에게 자신의 상속에 관한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질문하였다. 이는 공작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장미 정원에서 엘러노라가 암시적으로 밝힌 내용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면서 하게 될 많은 질문 중 첫 번째였다. 조사는 그를 격식 있는 법률사무소의 우아함에서부터 숨 막히는 군 기록 보관소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고대 장부들은 마지못해 비밀을 드러냈고 잊혀진 문서들의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채웠다. 그는 출생 기록, 사망 증명서, 토지 양도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블랙우드 가문의 단절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시기와 의문스러운 거래의 패턴을 점차 밝혀냈다.
한편 손필드에서는 엘러노라가 저택에 숨겨진 공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조사를 수행했다. 그녀는 소중한 고독의 순간을 이용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서재, 벽판에 숨겨진 공간에 접근했다. 그곳에는 대대로 가족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삼촌과 이전 공작 사이의 서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 서신은 그녀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동안 그녀의 상속 재산을 찬탈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들었던 대로 블랙우드 가문이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 누구의 자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알렉산더는 가족 변호사와의 특히 긴장된 회의 중에 요구했다. 몇 주간의 은밀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서로 다른 정보 조각들을 연결하면서 조작의 증거는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공작 각하, 어떤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펜브로크 씨는 불편함이 역력한 불안한 자세와 알렉산더의 꾸준한 시선을 피하는 태도로 대답했다. 이는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기만 행위에 그가 연루되었음을 암시했다. 런던의 레이븐크로프트 저택에서 알렉산더는 책상 비밀 서랍에 잠겨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 일지를 발견했다. 일지에는 블랙우드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들의 딸이 실종된 것으로 인해 생긴 기회를 충격적일 정도로 실용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적은 없었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결정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무심한 언급은 알렉산더가 그 함의를 생각하면서 피가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이 같은 몇 주 동안 알렉산더와 엘레오노라의 관계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서재나 정원에서 가끔 마주치는 그들의 만남은 말없는 이해로 가득 찼고 그들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적절했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생득권을 되찾으려는 엘레오노라의 결심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호 존중과 위험한 매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알렉산더가 이제는 황폐해진 버려진 블랙우드 영지를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아마도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그의 생각을 점점 더 사로잡았던 것과 똑같은 회색 눈으로 그를 되돌아보는 가족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엘러노라와의 부인할 수 없는 닮음은 그의 커져가는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굳히는 인식의 충격을 주었다. 알렉산더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조차 엘레오노라는 자신이 찾고 있던 마지막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이전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의 서명이 모두 담긴 법적 문서로 손필드를 블랙우드 혈통에 영구히 귀속시키는 한정 상속의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를 단순히 영지의 정당한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알렉산더가 소유한 자귀의 합법적인 보유자로 만들었다. 이 발견은 승리감을 가져다 주어야 했지만 대신 그녀의 주장으로 인해 인생이 뒤집힐 남자를 생각하면서 상충되는 감정으로 그녀를 채웠다. 그의 지성, 성실함, 그리고 예기치 못한 친절함은 점차 그녀의 눈에 그를 찬탈자에서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동일한 음모의 무의식적인 희생자로 바꾸어 놓았다. 어느 여름 저녁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손필드의 대화랑에 서서 알렉산더는 엘러오노라가 그의 첫날 지목했던 엘리자베스 블랙우드의 초상화를 연구했다. 그는 오래전에 죽은 공작 부인을 한여로 위장하여 그의 삶에 들어왔지만 천천히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이 그의 지적 존경심과 마지못한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놀라운 여성과 연결하는 가족적 유사성을 새로운 인식으로 주목했다. 다가오는 계시의 무게는 바깥에 모여드는 폭풍 구름처럼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둘 다 완전히 예상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정화의 진실과 파괴적인 결과를 모두 약속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번개가 번쩍이며 손필드 저택의 광대한 초상화 갤러리를 거친 빛으로 순간적으로 비추었다. 그 빛은 여러 세대에 걸친 블랙우드 가문 사람들의 그려진 눈이
그들의 경계하는 시선 아래 대치하고 서 있는 두 인물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비는 높은 창문을 타악기처럼 맹렬하게 때렸고 천둥은 고택의 오래된 기초를 흔들었다. 자연 자체가 내부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극적인 반주를 제공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레이븐크로프트는 갤러리 전체를 서성였다. 그의 큰 키는 광택나는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는 몇 주간의 조사가 자신을 필연적으로 이 순간, 이 여성, 그리고 그의 자귀, 상속, 그리고 정체성 자체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위협이 되는 진실로 이끈 격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는 버려진 블랙우드 영지에 다녀왔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우 소리 위로 선명하게 들렸다. 거기서 가족 초상화를 보았지. 그대의 눈, 그대의 몸가짐, 그리고 바로 이 갤러리에 있는 여성과의 부인할 수 없는 닮음을 지닌 어린 소녀가 있는 초상화를 말이오. 그는 엘리자베스 블랙우드의 그림을 향해 날카롭게 손짓했다. 일단 찾아보려고만 하면 오래전에 죽은 공작 부인과 엘레오노라 사이의 유사성은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 엘레오노라는 그의 앞에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더 이상 하녀 복장이 아닌 가정부에게 빌린 소박한 회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밤색 머리카락은 어깨 주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렸고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손필드로 돌아온 이후로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순간을 마주하는 왕족의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런던의 변호사들과 이야기했고 출생과 사망 기록을 조사했으며 그대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증인들과 상의했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말은 몇 주 동안 자신 속에서 쌓여온 결론을 풀어놓으면서 점점 힘을 얻었다. 모든 증거는 불가능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 그는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그들 사이에 남은 모든 장벽을 꿰뚫는 듯한 강렬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탐색했다. 당신은 잃어버린 손필드의 공작 부인이요. 그는 경이롭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찬탈자에 불과하군. 엘러노라는 분노, 불신, 심지어 폭력과 같은 여러 가능한 반응에 대비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순수한 경이로움, 주저나 도전 없이 그녀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녀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했다. 아닙니다. 그녀는 마침내 겨우 입을 열었다. 수년간의 은폐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자 예기치 않은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당신은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때 나를 보아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숨 막히는 순간 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한 몸짓으로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그녀의 진정한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표하며 숙여졌다. 자랑스러운 공작이 이제는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의 정당한 여주인으로 밝혀진 하녀 소녀 앞에 겸손해진 것이었다. 나는 이 계시가 당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엘레오노라가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를 복종적인 위치에서 일으키려는 충동을 억누르며 약간 떨렸다. 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내 생득권을 훔친 음모의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알렉산더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어조는 그녀를 새로운 이해심으로 바라보면서 비난보다는 감탄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자신의 집에 한여로 잠입했고 내 오만함을 포함한 수많은 모욕을 견뎌냈으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당신의 정당한 것을 되찾기 위한 증거를 모았소. 당신의 용기는 비범하오. 밖에서는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번개의 섬광은 덜 잦아들었고 천둥 소리는 더 멀어졌다. 마치 자연 자체가 갤러리 내의 격동적인 계시가 해결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내 주장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러노라가 조용히 제안했다. 내 삼촌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의 서신, 내 부모님의 진정한 유언장, 썬필드를 블랙우드 혈통에 귀속시키는 출생 기록과 법적 한정 상속 문서들, 내 신분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문서가 필요 없소. 알렉산더는 예기치 않은 부드러움으로 대답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진실을 볼 때 그것을 알아보. 남은 질문은 당신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오. 엘러노라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그녀의 진정한 자아의 계시가 예상했던 거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 사이의 마지막 간극을 메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주인과 하녀에서 공유된 딜레마에 직면한 동등한 존재로 변화시켰다. 밖의 폭풍은 부드러운 비로 잠잠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는 갤러리 내의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엘레오노라의 조상들의 초상화는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길이 이 방에서 처음 교차했을 때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기초로서 드러나는 이 중추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귀와 상속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할당되었던 사회적 역할 아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무언가였다. 썬필드 저택의 웅장한 무도회장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그 빛은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과 금박 거울에 반사되어 공간을 반짝이는 동화 속 나라로 변모시켰다. 지역 귀족과 상류층에게 레이븐크로프트 공작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라고만 믿었던 모임을 위해 카운티 사교계의 정수들이 모여들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조의 실크 가운을 입은 여성들은 흠잡을 데 없는 야회복 차림의 신사들 사이를 이국적인 나비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보석은 모든 몸집마다 빛을 받았고, 그들의 웃음과 대화는 위층 메자닌에 위치한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선율 아래 기분 좋은 사교의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알렉산더는 무도회장 입구에 서서 곧 펼쳐질 일의 중대함을 감추는 겉보기의 평온함으로 모인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정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몸가짐은 위엄 있었지만 평소의 차가운 과묵함과는 어딘가 달랐다. 마치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내면의 불꽃이 그 안에서 점화된 것 같았다. 정확히 9시가 되자 집사가 그의 지팡이를 대리석 바닥에 3번 내리쳤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대화가 잦아들고 고개들이 기대에 차 알렉산더가 서 있는 중앙 계단 쪽으로 향했고, 오케스트라는 침묵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알렉산더가 시작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광대한 무도회장의 모든 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거의 10년 전에 자행된 중대한 불의, 제 가족 역시 유감스러운 역할을 했던 그 불의의 시정을 목격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란의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고, 다과 테이블 근처에 있던 하윗경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알렉산더가 계속 말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샴페인 잔을 꽉 쥐었다. 너무 오랫동안 진실은 거짓과 기만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돌리고 썬필드의 정당한 여주인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알렉산더는 옆문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서 엘레오노라가 나타났다. 더 이상 하녀 복장이 아닌 그녀의 어머니 것이었던 짙은 푸른색 벨벳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밤색 머리카락은 그녀의 진정한 신분에 걸맞은 우아한 스타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블랙우드 가문의 사파이어가 그녀의 목을 장식하며 그녀가 자연스러운 위엄으로 알렉산더 옆에 서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았다. 여러분께 썬필드의 정당한 공작 부인 엘레오노라 블랙우드를 소개합니다. 알렉산더는 충격에 빠진 침묵 속으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팔에 얹으며 자부심과 확신에 차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이성과 신분을 초월하여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러노라의 부모님을 알았던 나이든 손님들의 얼굴에 인식이 떠오르면서 충격의 숨소리가 무도회장을 통해 메아리 쳤고, 조용한 신녀를 그토록 자주 멸시했던 휘트모어 부인과 그녀의 동료들은 스캔들에 휩싸인 불신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윗경은 대중적 노출의 무게 아래 평정을 잃고 가장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알렉산더의 지시로 미리 배치되어 있던 2명의 경관에게 길이 막혔다. 그들의 존재는 이전에는 제복 입은 하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었다. 우리는 하윗경과 고 레이븐크로프트 공작 사이의 음모에 대한 문서 증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엘러노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순간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저를 부모님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허위 선언하고 제 정당성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제가 겨우 16살로 제 권리를 방어할 수 없었을 때 제 상속 재산과 자귀를 불법적으로 레이븐크로프트 가문으로 이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차분하고 정밀하게 제시되었다. 하윗경이 허풍 섞인 항의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금되는 동안 서신과 법정 문서가 주요 증인들에게 제시되었고,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의 이전 동맹들 중 몇몇은 그의 불명예로부터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물러섰다. 수년간 엘러놀에 대해 잔인한 판단을 속삭였던 사교계 여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폄하했던 여성이 항상 그랬던 귀족으로 밝혀진 채 마주하게 되었다. 역경 속에서의 그녀의 조용한 위엄은 그들의 사소한 잔인함을 돌이켜볼 때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에 계시가 시사하는 바가 모임에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사교 모임이었어야 할 것이 카운티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중추적인 순간으로 변모하자, 알렉산더는 엘레오노라를 직접 마주보며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모인 증인들 앞에서 그녀의 2손을 잡으며 부드러워졌다. 나는 손필드와 그 자귀에 대한 모든 주장을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유보 없이 포기합니다. 그는 그녀를 정당한 여주인으로 인정하며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을 결혼을 통해 결합할 것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 엘러노라의 조상들이 설계하고 지은 화려한 무도회장은 그녀가 자신을 처음에는 하녀에 불과하다고 무시했다가 결국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의 주장을 옹호하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했던 정의와 함께 그의 마음을 바친 남자를 올려다보는 동안 숨을 죽이는 듯 했다. 네.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조용한 방의 가장 먼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네, 알렉산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신분과 마음 모두에서 동등한 자로서요. 그 발표는 처음에는 놀란 침묵으로, 이어서 조심스러운 박수로 이어졌다. 귀족들은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존재였기에 손필드의 진정한 공작 부인의 복원을 목격하는 것이 자신들을 단순한 파티 손님에서 여러 세대 동안 카운티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의 참여자로 변모시켰음을 인식하면서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여름 햇살이 손필드 저택의 정원을 황금빛 광채로 물들여 정성껏 가꾼 풍경을 색과 향기의 낙원으로 변모시켰다. 장미는 고대 돌담을 타고 올랐고, 라벤더는 흠잡을 데 없는 길의 가장자리를 장식했으며, 엘레오노라가 조상의 집을 되찾자마자 첫 번째 복원 프로젝트로 삼았던 자연 정원에서는 야생화가 정성껏 가꾼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하윗경의 음모를 폭로하고 엘레오노라 블레구드를 손필드의 정당한 공작 부인 자리로 되돌려 놓은 무도회장의 극적인 대결 이후 1년이 지났다. 그 1년은 치유, 갱신, 그리고 변화의 시간이었으며 영지뿐만 아니라 그 경계 안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엘러노라는 정원 화단 사이를 고요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녀의 소박하고 우아한 아침 드레스는
그날 늦게 열릴 연례 소작인 축제를 위해 쓴 섬세한 공작부인 관과 잘 어울렸다. 준비에 관한 수석 정원사에 대한 그녀의 지시는 한때 그녀를 동료 하인으로만 알았던 직원들에게 그녀를 사랑받게 만든 권위와 친절의 완벽한 균형으로 전달되었다. 알렉산더는 고대 떡갈나무 그늘 아래서 자신의 아내가 제자리를 찾은 모습을 조용한 자부심과 깊은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변장한 채 그의 삶에 들어왔지만 지성, 용기, 그리고 연민에서 그의 완벽한 짝임을 드러낸 여인이었다. 그들의 동등한 결혼은 그가 한때 자신의 운명일 것이라 예상했던 차가운 왕조적 결합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움을 증명했다. 엘레오노라는 그가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어울리는 홍조를 띄었다. 그의 헌신을 숨기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공개적인 감탄의 대상이 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정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햇살 가득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남편이 있는 떡갈나무 아래로 합류하면서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하녀에서 공작 부인으로. 알렉산더는 그녀가 다가오자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로 가져갔다. 그 행동은 결코 그녀의 맥박을 빠르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후자였지, 그렇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 내 사랑, 진정한 고귀함은 자귀가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엘러노라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찬탈자라고 생각했을 때조차 진정한 공작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두 사람의 재산 일부로 설립하고 있는 교육재단에 대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이 재단은 엘레오노라처럼 자신의 잘못 없이 사회적 지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훈련과 기회를 제공했다. 하윗경의 노출과 후속 재판을 둘러싼 스캔들은 그의 계략의 다른 여러 희생자들을 드러냈다. 비슷한 음모를 통해 재산을 빼앗긴 젊은이들은 이제 손필드의 공작과 공작 부인을 정의와 회복의 옹호자로 바라보았고 알렉산더와 엘레오노라는 이 책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마가렛 폰트웰 양에게서 또 편지를 받았소. 알렉산더는 한때 엘레오노라의 피난처였고 이제는 그들의 공유된 기쁨이 된 정원을 팔짱을 끼고 거닐며 언급했다. 우리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의 의부소빠에 대한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소. 크리스마스까지는 가족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오. 엘레오노라의 표정은 그 소식에 밝아졌다. 자신의 시련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타고난 공감은 법적 다툼이 끝나면 그 젊은 여성이 사회에 다시 통합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의 생동감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손필드 자체도 여름 햇살 속에서 빛나는 듯했다. 한때 차갑고 위협적이었던 복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고대 석조 건물은 단순한 햇빛 이상의 온기로 따뜻해졌다. 저택은 도둑맞은 특권의 상징에서 회복된 정의의 등대로 변모했고 창문은 엘레오노라가 하인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적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1년 전 그 비 오는 아침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대신 환영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가 적대에서 동맹으로 처음 바뀌기 시작했던 장미 정원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더는 엘레오노라를 팔에 안았다. 이제 향기로운 장미 덩굴 벽에 가려져 있었기에 예법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키스는 매일 지나가면서 그들 사이에 계속해서 커져가는 감정의 깊이를 모두 전달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엘레오노라는 그의 품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가슴에 기대었고 새소리와 영지에서 들려오는 먼 목소리들이 그들 주위에 부드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평화로운 순간은 그들이 극복한 모든 것과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요약했다. 역경에서 태어났지만
진실 속에서 번성하는 사랑, 신중한 적수에서 헌신적인 배우자로 그들 둘을 변화시킨 마음과 정신의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은 운명이 쏜필드 저택의 지붕 아래에서 처음 그들을 만나게 했을 때 둘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전체의 동등한 반쪽으로서 미래를 마주했다. 하인과 주인, 찬탈자와 희생자가 아니라